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의 글자에서 음량의 강약이 바뀌는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연에 의해서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을 했었었고, 그리고 바로 앞 시간에서는 일에 의해서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는 연이든 일이든 첫 번째 장생 이상의 세력, 두 번째 삼합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인묘에 의해서, 자, 이럴 때는 다 시의 글자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그 시의 글자가 다른 지지의 글자에 의해서 합이나 인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시의 글자가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시의 글자에서 음량의 강약이 바뀔 때는 어떤 글자가 중요하게 되냐면 바로 일의 글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지의 글자에서 음량이 바뀔 수 있는 조건에서 본다면 또 이때는 일의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이 일의 글자가 다른 글자의 타지지의 글자에서 합이나 인묘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질 경우라는 것이죠. 자, 시지의 글자가 월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질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일의 세력에서도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져도 마찬가지로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그 시지의 글자의 음량으로 글자일 때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의 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 신, 유, 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자, 가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강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시의 글자를 보니 여름의 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양의 글자가 있는데, 자, 이것을 정간으로 올려보니 정화가 되고, 정화는 유에서 장생을 하고 신에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니, 자, 이때는 일의 글자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의 글자가 와도 양강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이번 경우에서는 장생 이상의 세력을 그대로 오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을이 무리지어 있어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하다가 아니라 이 오화의 힘을 오히려 생해주는 작용에 의해서, 즉 원숭이 신자도 오화를 생해주는 작용과 다규자도 기본적으로 오화를 생해주는 작용에 의해서 이 정화가 더 오히려 힘을 갖게 되게 되므로 이 팔자는 음강이 아니라 양강의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의 경우라고 설명을 드리니 어떻게 이 금이 화를 생하느냐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 12운성의 논리에서 생극의 논리는 다 있습니다. 자, 금에서 오화는 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히려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사지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거의 극작용과 마찬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생극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화는 원숭이 신자와 닭 유자에 의해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게 되므로 이 팔자는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이 무리져 있더라도 이 팔자는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아서 이 팔자는 살게 되겠죠. 자, 그러니 여기서 제가 음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냥 음의 글자 하나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팔자라는 게 8글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에 의해서 묶여 있거나 충이나 형에 의한 작용력들이 다 글자마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 글자를 파악을 해서 어떤 글자를 쓰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지금 경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를 자기 직업 특성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합이나 충이나 형의 변화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술자가 있고, 개술자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묘유해오 오라고 설명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가을에 태어나서 이 팔자는 어떻게 되죠? 오가 있죠. 오를 정가로 들어보니 정화가 되고, 정화는 유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근데 일의 글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돼지 해자가 왔으니 음의 글자가 있으니 그냥 음강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기도 쉽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돼지 해자가 어디로 가냐는 것이죠. 토끼 몇 자로서 양으로 변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음강보다는 양강으로서 보아야 하는 것이 더 맞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주의점으로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월의 글자를 삼합에 의해서 시의 계절로 바뀔 때, 자, 요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유술, 미호. 자, 이런 경우에는 가을입니다. 가을의 계절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시에 보니 말오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말오자는 계술자와 합을 하여 화국을 조성하려고 하니 여름의 기운을 더욱더 조성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오가 더 강해지는 환경적인 요인에 놓여 있는데, 그 다음은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즉 양의 계절로 바뀌게 되겠죠. 양이 되니, 즉 시도 양이고 일도 양이 되니 가을에 태어나서 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일시의 글자에서 음강인 팔자가 아니라 이 팔자는 양강인 팔자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당유자가 아니라 소축자가 들어와 버렸다. 자,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 오화가 소축자에 인묘되는 작용도 있고 양미자가 소축자에 인묘되는 작용도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양강이 아니라 음강의 팔자로 다시 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닭유자일 경우에는 또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뱀사자가 될 경우에도 달라지겠죠. 사를 천간으로 들면 병화가 되고 병화는 계술자의 인묘가 되니 그 기운의 작용력을 못하게 될 뿐더러 또 사는 유에 끄달려감으로 인해서 이 팔자는 양강이 아니라 이 일이 이 양의 글자가 들어도 음강인 팔자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소축자에 돼지 해자에 양미자에 토끼 몇 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겨울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의 글자를 보니 해묘미, 목국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즉 묘로서 이 돼지자가 묘로서 양으로 활려는 기운, 즉 봄으로 활려는 작용력이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의 글자가 어떻게 양의 글자죠. 토끼 묘도 봄으로 양이고 양미자도 양이라는 것이죠. 사오미 여름으로서 양의 글자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일과 시의 글자만 봐서 이 팔자는 양강입니다 라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양미자를 천간으로 면 기토가 되고 기토는 소축자에 인묘를 해서 그 기운이나 작용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양강이 아니라 이렇게 일시에 양의 글자가 모여 있더라도 음강인 팔자로 그대로 봐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월의 글자를 시의 글자가 인묘해서 그 월의 글자를 힘을 이제 누그러뜨렸을 때, 자, 이때에도 일의 글자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글자는 합이나 인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은 그대로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의, 자의, 묘의, 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띠자자는 천간으로 면 개수가 됩니다. 이 개수는 시에 의해서 어떻게 미에 인묘가 되죠.
따라서 인묘가 되니 자의 세력이 약해지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묘미로 인해서 묘도 양의 글자라서 목을 더욱더 왕성하게 이제 작용력을 만들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 팔자는 한겨울에 태어나서 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 양이 강한 팔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를 자기의 무기나 직업 특성으로 삶아서 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유, 자, 진, 묘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묘가 아니라 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미.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한겨울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시를 보니 양미자가 있어서 쥐자자를 정관을 두면 개수가 되고 이 개수는 양미자에 인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세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일이 양으로 인해서 양양이 되니 이 팔자는 음강이 아니라 양강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쥐자자는 이 용진자는 쥐자자에 어떻게 수국으로 화하려는 기운의 작용력에 의해서 이 양의 기운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으로 변색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양강이 아니라 음강의 팔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합이나 인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 팔자에서도 예를 당유자가 아니라 개술자가 있다 하면 자, 이런 경우에도 양강이 아니라 이 을을 천간을 두면 토겸여자를 천간을 두면 을목이 되고 을목은 개술자에 인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개술, 즉 개띠가 되면 음강인 팔자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글자의 차이에 의해서 모든 음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렇게 음량의 강약을 판단하는데 여기에 좀 많이 이제 따라오기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12운성을 자유자재로 돌리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죠. 즉, 지지의 글자를 천간으로 놓고 이 천간이 12운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표를 보고서 좀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합에 의해서 12운성을 쉽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12운성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첫 번째 대입이 안 되니 음량의 강약을 실제로 대입을 안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루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하루가 살아있는 조건은 낮이 있고 밤이 있어줘야 삶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낮이 길어지면 밤의 굉장히 소중해지죠. 이렇게 해서 뭔가 음량이 맞아져야 이렇게 하루라는 것도 삶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내 팔자에서도 내 팔자가 양이 강하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음이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내 팔자의 핵의 글자가 되고 또는 무기의 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글자를 놓고서 처의 인연이나 자식의 인연이나 이제 부모 형제의 운을 논해야 실제로는 맞는 팔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자의 음량을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좀 줄여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 연에서 3가지 조건, 일에서 3가지 조건, 시에서 3가지 조건 정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의 글자에서 음량의 강약을 논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운성이나 이제 원래는 음량 다음에 오행이 나오는데 오행보다는 실제로는 천간과 지지가 더 선입법이며 중요한 글자가 됩니다. 따라서 천간 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